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2.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제 8%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내일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주가 흐름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고요. 앞서서 HSBC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600에서 $780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당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 오른 수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의 낙관론이 과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전문 매체인 베런스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5월부터 7월 분기 실적이 8월부터 10월 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물론 증시 전체 리스크에도 좀 이렇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체크가 되겠고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어제장 또 함께 움직였다가 오후장에서 탄력이 빠지기도 했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종기장의 흐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산물이나 육계 그리고 소금 관련 종목들이죠.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 이후에 홍콩 측에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통제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22일 웨이보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환경생태국장 및 관련 부서에 즉각적인 수입 통제 조치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고 홍콩 식품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장관은 일본 정부는 고집을 피우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홍콩 정부는 그동안에도 일본 정부 측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수산물 최대 수입 국가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홍콩인데요. 그만큼 수산물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는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이 반사소외를 그대로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주시푸드, CJ시푸드 같이 수산물 관련 종목들 어제장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관련 종목인 인산과 또 육계 쪽으로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퍼지면서 마니커 FNZ 같은 종목들이 또 대장주적인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는데요.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한전의 총부채가 지난해 말 192조 8천억 원이었는데 반년 사이에만 무려 8조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5차례 정도 해왔었는데 올해 국제에너지 가격의 하락에도 한전의 재무구조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가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내년에도 신규 한전채 발행같이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인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의 추정치대로 7조 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난다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이 약 14조 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한전채의 발행 잔액이 70조 원까지 축소가 됩니다. 이는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내년 말 이후에 한전은 필요할 때 추가로 한전채 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대한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도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이 재무구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한국전력 함께 체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한전채 발행도 원활히 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뉴스 이어갑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총 154억 7천만 달러를 수주했는데 그동안 전체 수주 목표액으로 제시했던 금액의 98% 수준이었습니다. 이 한국조선업의 수주 호황 랠리가 시작된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수주 목표액의 조기 달성을 예약하고 있는데요. 이 LNG와 메탄올 같이 대체 연료를 이중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과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친환경 선박의 비중은 올해 무려 79%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거의 5분의 4 수준이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의 관계자는 메탄올 수주가 본격화하고 있고 수익성 지표인 신조선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향후의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HD 한국조선해양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조선사들도 지금 친환경에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 종목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수주 소식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호재성 뉴스입니다. 올 초에 폭스바겐을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서 테슬라에도 신차용 타이어 납품을 시작했는데요. 이 금호타이어는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전기 SUV 모델 Y 후륜 구동의 전기차용 제품인 마제스티9 EV 솔루스 TA92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하이산 모델 Y 후륜구동 모델들 가운데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의 타이어는 모두 금호 타이어 제품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주문이 늘어나면서 현지 생산 비중이 올 상반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금호 타이어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이 성장하는 쪽에서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랩지노믹스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회사 제노코어 BS가 의료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화된 건강 진단 데이터 서비스를 보험사나 금융 관련 기관에 공급하게 될 예정인데요. 제노코어 BS의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이력이라든지 건강검진 이력까지 개인화된 정보를 더해서 보험사에서 고객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보험 상품 추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회사를 통해서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최근에 또 의료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편입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랩지노믹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외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했으니까 정규장에서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포인트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